케냐 마을에 남은 코리아 우물의 기적. 아프리카 케냐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매일 아침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낡은 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며 한국어로 외칩니다. 코리아, 땡큐.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40년 넘게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한국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있을까요? 우물 옆 돌판에 새겨진 코리아 1980이라는 단순한 글자 하나가 숨겨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980년대 초 케냐 동부 키투이 지역의 작은 마을 음반가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6개월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의 유일한 물웅덩이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5km 떨어진 강까지 걸어가서 탁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70세 할머니 와이시마는 무거운 물통을 이고 하루 종일 왕복 30km를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고 등과 어깨는 물집으로 뒤덮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온 가족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8살 소년 키안가는 심한 설사와 구토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염된 강물을 마신 탓에 콜레라와 이질이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12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족장 은바오는 절망에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소서. 1982년 3월 은방가니 마을에 낡은 지프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키가 작고 안경을 쓴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봉수, 한국에서 온 지하수 개발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작은 NGO 단체 생명의 샘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오직 마음 하나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에게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작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직접 가져온 정수 타블렛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탐지 장비로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맥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20m를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우리는 운명적으로 물 없이 살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김봉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거친 아프리카 대지를 파헤쳤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으로 터져나갔고 얼굴은 뜨거운 태양에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이 45m 지점에서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프리카 대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물이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영원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완벽한 급수 시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신의 전 재산으로 시멘트와 철근, 펌프 시설을 구입했습니다. 마을 남자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 관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펌프 수리 방법, 물 정화 시설 관리, 위생 관리까지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이 힘든 작업 끝에 드디어 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공식 날 마을 사람들은 김봉수를 둘러싸고 전통춤을 추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족장 은바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코리아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는 우물 옆 돌판에 KUREA 1980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한국과 케냐 사이의 영원한 우정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김봉수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그 우물은 여전히 마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첫 물을 기를 때 마을 사람들은 우물 앞에서 한국을 향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워왔습니다. 코리아가 뭐예요? 아이들이 물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리아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준 천사의 나라란다. 우물 주변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헌화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방가니 마을은 이제 케냐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 덕분에 질병이 사라졌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도 생겼고 작은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그 코리아 우물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의 한 방송사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80세가 된 족장 은바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봉수 선생님을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코리아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봉수 씨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는 케냐를 떠난 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돌며 우물을 파주다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선행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반간이 마을에 코리아 우물은 오늘도 맑은 물을 콸콸 흘려보내며 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친절 하나가 어떻게 수십 년간 이어지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베풀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따뜻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